이런 반전은 없었다. 누구도 결말을 예측할 수 없는 2중 3중의 트릭. 스릴 만점의 심리전. 강도와 인질 간의 숨막히는 줄다리기. 그렇습니다. 일본을 대표하는 추리소설의 대가 히가시노 게이고의 대표작이죠. 가면산장 살인사건을 연극으로 만나봅니다. 오늘은 이 가면산장 살인사건에서 노부히코 역할을 맡으셨습니다. 이원종 배우님 나오셨습니다. 오! 반갑습니다. 컬처쇼크 구독자분들이 너무 놀라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 제가 나왔다는 것에 놀라고 라이너가 얼마나 잘생겼는지 비교 평가를 할 수 있는 얼굴 크기가 저의 절반밖에 안 될 것 같은 이런 일이 그래도 모든 분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배우분이시지만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자기소개 한 번만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가을 남자, 가을을 좋아하는 남자, 마음속에서는 봄바람이 부는 남자 배우 이원종입니다. 반갑습니다. 가을 남자. 네네. 네. 가을이지만 봄바람이 분다는 게 무슨? 보통 남자들은 가을을 많이 타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저는 봄을 타요. 봄만 오면은 정신을 못 차리고 어디론가 떠나고 싶고 가고 싶고, 그것을 저희 아내도 잘 알고 있어서 그때만큼은 잘 안 건드려요. 그런데 느낌상으로는 가을이 좋아요. 코트를 입고 이렇게 낙엽이 날리고 석양이 좋은 그런 데를 이렇게 거니는 그런 느낌들을 좋아하는데, 이상하게 저는 가을은 잘 안 타요. 굉장히 소녀스럽네요. 소녀스럽다? 감수성이 좀 깊어지는. 예전에 감수성 하니까 김준호 씨가 개그맨 예. 개그 콘서트의 코너 이름이 감수성이었어요. 거기 600회 특집에 제가 나가가지고 네네. 대본에 없이 막 이렇게 찢겨지기도 하고 옷이 그게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그 코너가 인기가 많아지면서 개콘의 간판 프로그램 601에서부터 간판 코너가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감수성. 자료화면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이고야. 나 집에서 딸들도 보고 있어.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 어떻게 여기에 나오시게 됐나 생각하실 텐데 네. 매불쇼에서 처음 뵀었죠. 맞아요. 네. 매불쇼 때도 연극이 좀 고팠어요. 네. 저한테 연극은 뭐 이렇게 보약 아니면은 링겔. 링겔. 뭔가 충전이 필요할 때. 충전이 필요할 때 의미 있게 얘기하면은 피드백 지점. 내가 나태해지거나 약간 권태로워지거나 아니면 매너리즘에 조금 빠져 있거나 이럴 때는 제가 피드백 지점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연극할 때의 그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충전도 필요하고,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하얀 수염도 나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점 재미가 없다라고 할까? 인생이 이제 웬만한 건 다 알 것 같아. 좀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을 텐데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 허하기도 하고, 그래서 올 가을에는 연극을 좀 하면서 나를 충전시키고 아내를 위해서 약간의 벌이는 해야 되니까 벌이도 해야 되고요. 네. 그 정도로 올 가을 겨울을 이렇게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매불쇼에 나갔을 때는 더 테이블이라는 우리나라에서 참 흔히 찾아볼 수 없는 정통 정극 연극이었어요. 네. 매불쇼 덕분에 정말 흥행도 잘 되고 500석이 넘는 다로름 극장 거기를 꽉꽉 채워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매불쇼를 보고 와가지고 인증샷을 찍어야 된다라는 분이 매회 몇 쌍씩 있는 거예요. 네.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희 또 컬처쇼크 구독자분들도 네네. 제가 소개하면서 이벤트를 했어서 가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네네. 너무 저도 좋게 봐서 처음에는 제가 창작극이 아닌 줄 알았어요. 그쵸. 이건 번역극인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찾아보니까 창작극. 맞아요. 그런데 이제 뭐 이런 얘기가 우리가 여담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자리니까 컬처 쇼크니까 저는 사실 그 연극을 하면서 사실 쇼크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관극에 대한 그 연극을 보시는 어떤 문화, 관극 문화에 대해서
상당히 쇼크를 받기도 했어요, 사실. 어떤 면에서요? 이런 얘기가 굉장히 예민하긴 해요. 예민하죠. 예, 예민한데 저희가 창작극인데 더 테이블이 거기서 이제 몸을 이용해서 영업을 하시는 여자분이 나오고 그렇죠. 그런 분들이 나오는 어떤 연극? 약간 여성의 지위나 네. 어떤 직업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비하되거나 폄훼될 수 있는 그렇게 볼만한 여지가 있는 작품들에 대해서 사실 연극, 관극은 여성 여러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거의 뭐 8, 90%를 차지하는데 그분들 중에서 이제 상당히 예민하신 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지역을 두고 썼는데 작가는 처음에 처음에 네, 이것을 외국의 어느 한 곳으로 이렇게 대체를 해도 전혀 보시는데 문제가 없었잖아요. 저도 그냥 그런 거 생각했어요. 무슨 뭐 뉴올리언스나 시카고나 네. 이런 데를 생각했어요. 흑인들이 조금 있기도 하고 그런 네. 곳으로 이렇게 치환을 해서 그러면 조금 그게 완화가 되나 봐요. 대사라든가 아니면 그런 것을 연상시킬 수 있는 대사들을 집어넣기도 하고 어쨌든 제가 막 본격적으로 연극을 하거나 그럴 때는 전혀 없었던 그런 관극 문화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의 충격을 받았는데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관극을 태도를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약간의 뭐랄까 뭐 페미니즘의 어떤 차원도 있는 것 같고 제가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조금 더 경험을 해보고 나중에 기회가 오면은 어떤 좋은 점과 좀 문제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 게 많긴 많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 연극 하시는 분들 중에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 게 이 연극이 예전에 만드시던 분들을 계속 만드니까 그냥 예술이라는 측면에서 그런 면들을 드러냈는데 이제 뭐 특정 소품이 뭐 예를 들어서 여성의 속옷이나 이런 게 나오는 소품이 있다고 하면 그거를 바꾼다고 하더라고요. 바꿔요. 그게 이제 불편하다는 이런 반응이 오면은 그거랑 상관없는 걸로 바꾸고.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제 또 내부적으로 이제 갑론을박이 오가는 거죠. 이게 예술인데 그걸 바꾸면 되냐. 관객이 불편하다고 해서 그러면 되냐. 그냥 가야지.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 장소, 그것을 뭐 용산이나 그 정도로 잡고 시작을 했던 느낌적으로는 그런데 그냥 뉴올리언스 아니면 시카고 아니면 뭐 암스테르담 뭐 이런데 암스테르담. 네. 그런데 어느 한 곳으로 치환을 해서 좀 보시는데 편안하다면 충분히 그렇게 해도 어떤 연극의 가치나 이런 것들이 훼손되지 않는다면은 뭐 보시는 분들의 편의를 봐드리는 것도 뭐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세자매라든가 뭐 이런 연극을 잘 기획 자체가 잘 안 되는 여성 출연자들이나 거기에 이제 인물들 캐릭터가 이제 좀 수동적이거나 뭐 좀 그런 연극은 기획 자체가 안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연극을 하고 싶다. 가을에는 연극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오늘 가슴에 붙이고 오신 것처럼 가면산장 살인사건 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거 이거 안 하면 안 됩니다. 네, 제가 잠깐 이제 말씀드렸지만 히가시노 게이고의 원작 소설을 연극으로 만들었다. 이 말씀 드렸는데 직접 출연하는 배우의 입으로 어떤 연극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히가시노 게이코가 말씀하신 대로 추리 소설의 아주 대가입니다.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이제 뭐 셜록 홈즈라든가 이게 연구, 아가샤 크리스티라든지 그런 쪽을 접하다가 우리가 같은 느낌을 가진 사람들이 추리를 해가는 독특한 일본 스타일의 작품 스타일이 있어요. 근데 우리한테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작품을 제가 선택한 것이 제 자신이 추리를 되게 좋아해요. 어떤 공간에서 산장이라는 공간에서 가족들이 모여요. 제가 그 중에 이제 가족 모임을 주선한 회장님 아빠인데 3개월 전에 딸을 잃었어요. 불의의 사고로. 슬픔을 3개월 동안 사귀면서 보내고 나서 우리가 이대로 막 그냥 지낼 수는 없지 않니? 그래서 매년 이제 산장에서 모여서 파티도 하고 여가를 즐기고 그랬는데 올해도 그냥 그대로 하자. 우겨서 가족들끼리 모여요.
모여서 이제 얘기도 하고 카드 놀이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얘기들이 점점 3개월 전에 죽은 딸아이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근데 그 얘기들이 그렇게 무겁게 막 우리나라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냥 가볍게 툭툭툭툭 즐겁게 그러면서 점점 가서 여기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나기도 해요. 또 다른 가족들끼리 모였는데 그 사람들 사이에서. 네. 그리고 또 뭐 강도들이 갑자기 들어오기도 해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이 가족들과 이 2인조 강도, 이 강도들끼리 밀당을 하면서 이쪽은 밖으로 나가려고 하고 이쪽은 잡아둬야 되고 이러면서 점점 얘기들이 풀려져 나가요. 이 강도와 인질들의 이야기가. 예. 이렇게 되면은 인질극이니까 뭐 경찰과 이렇게 대치를 하거나 이래야 이렇게 상식적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경찰도 물론 나옵니다. 근데 경찰은 그냥 왔다 가요. 그런데 강도와 인질들 사이에 미묘한 것들이 생기면서 요 안에서 벌어진 살인 사건을 풀어가게 되고 그 살인 사건을 풀어가면서 3개월 전에 죽은 딸아이의 그 미묘한 느낌도 풀리게 돼요. 이거는 정말 추리라서 조금만 제가 입을 뻥끗 잘못하면 너무 말씀하시면은 자, 제가 지금 좀 궁금한 거는 이제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이 연극에서 보러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장면이나 혹은 좀 멋진 대사 같은 거 있을까요? 제가 하는 대사가 네, 그러면 더 좋죠. 난 너에게 어떤 위해도 가하지 않을 거야. 돌아가. 이런 대사가 있어요. 뭔가 소름 끼치는 그런 대사인 것 같은데요? 누구에게 하는 대사인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 이 연극을 보시는 분들이 되게 재밌게 볼 만한 지점들이 있을까요? 요즘 이제 연극들이 코로나나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 이제 무대나 아니면 뭐 영화나 연극 다들 이렇게 위축되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또 이제 대중적으로 연극은 한정된 공간에서만 해야 되니까 연극이 점점 작아졌어요. 작아진다는 것이 무대가 축소가 된다는 것도 있지만은 등장인물들이 굉장히 등장인물이 많으면은 경제적인 문제도 생기고 또 큰 무대보다는 작은 소극장 연극이 이제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이 연극은 13명의 배우가 저도 등장인물 숫자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등장인물들이 한 번 등장하면은 거의 퇴장 없이 1시간 45분을 쭉 이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그 배우들끼리의 어떤 호흡, 앙상블 이게 가장 큰 재미예요. 제가 볼 때는 아주 어린 친구들은 20대 배우도 있습니다. 나이가 제일 많으신 분은 60대에 도달하신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20대에서부터 60대에 이르는 그 연령대가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이죠. 그 동료들도 그렇고. 그렇죠.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끼리 뱉어내는 연기적인 호흡과 앙상블이 정말 재밌어요. 그러니까 뭐 요즘에 그 셰익스피어의 작품이나 리어왕이라든가 햄릿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장기 공연을 하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못 되거든요. 못 되죠. 근데 정말 이것을 제작하신 어떤 정신없는 분이 정말 배포 있게 정말 이화여대 삼성홀 700석 극장에서 너무 용감하다. 2달 동안 2달 동안 공연을 하는 거예요. 사실 2달 동안이라고 하면은 그래 조금 묵혔다가 다음 달에 봐야지. 안 그래요. 꽉 차 있고 금방 지나갑니다. 2달. 정말 가을 2달은 금방 지나가요. 정말 금방이죠. 그 정신 나간 제작자를 위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홍보를 위해서. 다들 아시겠지만 연극은 초반에 봐야 됩니다. 초연이 중요하고요. 첫날부터 이렇게 많이 봐야 그 처음에 그 에너지를 이 배우들이 보여주는 그 에너지를 초반에 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연극은 직접 무대 앞에서 열성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침이 튀기도 하고 땀도 나고 그렇죠. 물에 젖기도 하고 그렇죠. 굴르기도 하고 뭐 넘어지기도 하고 영상이라는 스크린이라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는 게 아니고 직접 보거든요. 그래서 그 감정과 감동이 그대로 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좋은 연극 한 편은 인생을 바꾸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근데
제가 좀 걱정하는 거는 요즘 뮤지컬의 인기는 정말 높아졌거든요. 정말 좋아졌죠. 정말 높아졌고 정말 대단한 작품들도 많이 나오고 네, 있는데 수준도 굉장히 올라가고. 네, 수준도 높아졌고요. 근데 아직도 연극을 보는 거는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제가 친구들과 대화를 해보면 뮤지컬은 너 그거 봤어? 그거 봤어? 하면서 얘기를 나누는데 정작 그럼 나랑 좋은 연극 하나 보러 갈래? 그러면 난 연극은 안 봤는데 나 연극은 본 적 없는데 이렇게 좀 어렵다. 연극은 좀 어렵다. 이런 분들에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마치 어떤 소설을 읽을 때 네. 무협지를 읽으면은 한 페이지에 단어가 몇 단어 안 나오는 때도 있어요. 그렇죠. 끼, 야, 쉬. 요즘은 이렇게 하고 반 페이지가 지나가기도 하죠. 요즘은 이제 게임 판타지라고 해서 레벨업을 했습니다로 한 5장 넘깁니다. 그렇죠. 띠링 레벨업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정통 소설들, 네네. 네, 요즘 재밌는 소설들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소설 한 편을 읽는 즐거움, 폄훼하는 건 아니지만은 뮤지컬과 정극, 연극의 차이가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은 소중한 시간을 내서 무협지 한 편을 읽겠습니까? 아니면 마음의 양식이 되는 소설을 읽겠습니까? 뮤지컬 여러분, 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죠. 무슨 맛인지 네, 알 것 같아요. 장르적으로 봤을 때도 뮤지컬이나 이쪽은 이제 대중 예술에 대중 친화적이고. 예. 근데 연극은 순수 예술에 속합니다. 네, 맞습니다. 순수 회화에 속하기도 하고 막상 그 1시간 아니면 1시간 반 이 시간을 어떻게 내가 저걸 다 이해하면서 볼 수 있을까? 아니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영화 한 편을 그냥 직접 배우들이 나와서 직접 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사람의 육성을 통해서 직접 감동을 받는 것은 그렇죠. 대단히 큽니다. 사실 뭐 라이너랑 저랑 이렇게 하는 얘기를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지만은 요 앞에 한 30명이라도 놓고 그분들을 제가 설득하라고 하면 저는 할 수 있거든요. 전극을 보라고 충분히 설득할 수 있을 거예요. 있죠. 근데 이제 화면을 한 번 이 한꺼풀을 통하면은 그 설득이 그렇죠. 사실은 조금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 정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연극 부담 없이 한번 보시면은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서 아니면은 조금 소원한 와이프를 위해서 큰 딸과 같이 작은 딸과 같이 아들과 끝나고 소주 한 잔 먹기 전에 뭘 할 게 있을까? 너무 좋네요. 연극 한 편을 진짜 가족과 함께 보기도 너무 너무 좋고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 교양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저는 진짜 이 두려워하시는 분들에게 그냥 가서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맞아요. 그냥 그런 생각하지 말고 처음인데 뭐 쭈뼛거리고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일단 가서 보시면 정말 좋은 취미가 하나 생길 수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제가 이 아까 얘기를 계속 들었는데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네. 연극을 좀 보실 수 있게 해주신다고. 예, 소중한 공간에 저를 초대를 해주셨는데 네.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입심이 가장 좋은 라이너 이 쇼크에 왔는데 쇼크를 어떻게 줄 수 있을까 그래서 네. 여러분들에게 초대권을 드리기로 제가 마음대로 그 정신 나간 제작자를 그 사람한테 다시 한번 펀치를 빡 날리면서 여러분들에게 10쌍을 추첨을 해서 네, 10쌍을 추첨해서 10쌍을 추첨해서 여러분들에게 초대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편히 받으셔서 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화여대 삼성울에서 하거든요. 며칠부터 하는 거죠? 4일부터 합니다. 4일부터, 10월 4일부터. 예, 10월 4일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한테는 날짜를 프리로 드리겠습니다. 프리로? 프리로. 오고 싶은 날짜에 올 수 있게. 오고 싶은 날짜에. 대단합니다. 대신 저와 인증샷은 꼭 한 번은 찍으셔야 됩니다. 인증샷을 찍어야 된다. 오히려 그분들이 원하지 않을까요?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연극을 보면서 이런 걸 얻어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하고요. 네, 그리고 오늘 함께 해주신 소감과 인사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에서 알다시피 이제 가면산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살면서 누구나 저도 지금 여러분 앞에 가면을 쓰고 있는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모든 가면을 벗고 여러분들에게 알몸으로 진심을 다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는 살면서 누구나 수백 장, 수천 장, 서너 장씩의 가면을 다 쓰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대하면서, 나보다 약한 사람을 대하면서, 나보다 강한 사람을 대하면서 그런 가면을 쓰고 있는데, 그 중에 그 가면 하나 정도를 벗겨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가면을 쓰고 있는지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재밌죠? 그렇게 재밌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가면을 벗겨드리겠습니다. 꼭 한번 와주십시오. 네, 오늘 이원종 배우님 모시고서 가면산장 살인사건 이야기도 들어보고 또 이제 재밌는 얘기 많이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해주시죠. 10월 4일부터 깊어가는 가을, 11월 27일까지 이화여대 삼성홀에서 가면산장 살인사건으로 여러분을 직접 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쇼크를 먹지 마시고 이원종을 보면서 쇼크에서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